네, 2026년 5월 5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에 대해서 한국 화물선이 피격됐다라고 하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운사 중에 HM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걸프만에 벌크선이 하나 갇혀 있습니다. 벌크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유조선 그러면은 큰 탱크죠, 탱크. 우리 저 보온병 있죠. 보온병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온병은 이중 구조로 돼 있죠. 안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보온재가 있는 탱크가 있고 겉에는 겉을 싸는, 그렇게 이중 탱크로 되어 있는 걸 옆으로 놓여놓은 게 유조선. 그 다음에 일반 컨테이너 선들은 컨테이너를 쭉 배속하고 배 가판 위에 수북이 쌓아 올린 거. 벌크선은 뭔가 하면요, 큰 덩어리를 뭐라고 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석탄 같은 거를 운반할 때 싣고 다니는 거. 또 곡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걸 싣는 게 벌크선인데, 그 벌크 화물선이 제법 있죠. 그 화물이 다양하니까. 그런 배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 기관 실종에서 폭발음이 있고 불이 났다, 불을 껐다,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일단은 우리는 이란이 쏜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데 아직은 사고 원인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권은 확실하게 조사할 때까지는 뭘 못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이란한테 당한 것 같다, 한국도 작전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12.3 개업 1주년을 만나서 아주 자신있게 외신 기자회견을 했죠. 청와대에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캄보디아발 스캠 피해를 많이 입는다,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선박이 당했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빈말을 하면 안 되죠. 이란한테 그 이상의 피해가 입도록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허풍쟁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지. 프로젝트 프리덤인데 영어로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방 프로젝트라고 번역을 해요. 프로젝트 프리덤이 뭔가 하니까 미국 중부군사령부가 지금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이란의 군함은 다 격침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트 있죠, 보트.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보트 문화가 많이 발달 안 했습니다만 서양에 가게 되면은 많은 이 보트를 취미생활을 하죠. 그런 보트에다가 이 총을 얹어가지고 작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트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 보트를 잡는 작전을 미국의 군함들이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군함은 지금 그 친구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연안몸 호위함이라는 LCC까지 갖고 갔는데, 미국의 LCC가 지금 그 아덴만에 가 있는 청해부대 대조용함만큼 큽니다. 4,000톤짜리입니다. 군함의 4,000톤은요, 이 상선의 4,000톤이라 그러면 그 안에 싣는 화물의 무게를 얘기하는데, 군함은 뭘 싣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는 물론 싣고 승조원은 실어야 되지만 가급적 작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군함이 4,000톤 그러면 굉장히 큽니다. 상선 같은 경우는 몇만 톤급이 됩니다. 이러한 배들이 뭐 50톤도 안 되는 고속 보트를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코끼리가 쥐 못 잡잖아요. 이런 고민은 대한민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요, 서해 우리 오도라든지 인천 같은 데를 기습 상륙하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에다가 인민군 해병대 또는 상륙하는 특수부대가 해상저격여단이라고 하죠. 그 친구들을 태우고 고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서해 2함대가 운영하는 호위함이라든지 또는 초계함 또는 고속함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속도가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얕은 바다 있죠. 그걸로 들어가서 막 가면 우리는 배가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라서 어떻게 작전을 하려는가 하면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라 그럴까? 사실은 경공격기죠. 우리가 KT-1이라고 하는 기본 훈련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본 훈련기는 속도가 느려요. 거기에다가 무장을, 기관총을 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T-1이라고 하는 저속 통제기 겸 경공격기를 만들었는데 이 속도가 느려야만 작전을 합니다. 보통 전투기 너무 빨라서 지상에 있는 뭘 맞추기 어려운데 늦게 가야만 쏘거든. 그래서 적 전차가 오게 되면은 이 AT-1이 써서 그걸 잡고 또 바다에서 해상 저격의 여단이 들어오면 그걸 잡는 작전을 공군은 하고요. 육군에서는 우리 공격 헬기 있죠. 적 전차를 잡는. 이거는 AT-1보다 더 늦게 천천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띄워갖고 서해에서 공기부양정 타고 인민군 특수구분 부대가 오면 잡겠다라고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에 따라 미군도 동의해서 서해에서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들어와서 그런 작전을 연습한 적이 있죠. 이렇게 연습한 작전을 지금 미국이 중부군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이제 미 육군이 운영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보내갖고 그것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대기하고 있다가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가서 걔네를 잡는 거예요. 이거를 5월 4일부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작전을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연합뉴스, 한국의 뉴스 공급하는 연합뉴스는 해방작전이라고 해방 프로젝트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왜 프리덤이 해방이지? 자유 프로젝트죠.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대간첩작전 같은 거를 우린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5027이나 5021 같은 작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H&M의 벌크선회가 피해를 준 게 만약에 그런 고속 보트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여기 작전을 참여하려면 이 고속 보트를 잡으려면 우리의 독도급 상륙함에다가 육군의 아파치 헬기를 싣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뢰를 제거하려면 한국 해군의 소해함들이 가야 되겠죠. 자, 지금 뭐 우리 측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 배를 이제 카타르 쪽으로 끌고 가서 그냥 현지에서 조사해도 되는데 우리의 뭐 조사기관을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 시간 끄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 캄보디아 스캠 사건 때는 큰 소리를 쳤고. 근데 딱 미국하고 같이 한다는 게 나오니까 싹 시간 끌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북에서 여자 축구단이 온다니까 오라고 얼른 받았어요. 북한하고 짝짝꿍하기 위해서 많이 길을 쓰고 있죠. 자, 이란도 지금 꾀를 부리고 있고 중국도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뭘 꾀를 부리는가 하면은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외교부 장관 초청을 받아서 오늘 테헤란을 떠났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 방문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 외교부가 왜 부를까요? 아니, 조만간 5월 중순에 트럼프를 불러서 만나는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약을 올리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고 또 이란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협조자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상당히 어려운 게 모순이 되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핵을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이란을 지지해줘도 호르무즈 해협은 항해의 자유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궤변을 만들겠죠. 근데 요렇게 이제 중국하고 짝짝꿍 치는 이란을 가만히 두겠느냐? 가만히 안 두죠. 저는 미국이 바로 칠 줄 알았는데 조금 미국이 생각보다 좀 바로 치지를 않고 프로젝트 프리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게 이재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좌파들인데요. 이런 세력들은 독일이 미국에 대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걸 탈퇴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나토를 흔들고 하는 것에서 유럽이 반발한다고 보는데 착각입니다.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면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차 대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다시 일어나서 가로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대개 집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하고 연합해서 독일에 맞섰는데 그게 지난번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 다 미국이 참전해서 독일을 꺾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영토를 가장 많이 뺏긴 나라죠. 프랑스한테도 뺏겼고 알사스 로렌 지방, 체코한테도 주테텔란드라고 하는 데를 넘겨주고 있고 폴란드한테는 굉장히 많이 뺏겼죠. 또 러시아한테도 칼리닝그라드 지방을 뺏겼고 원래 독일 민족이 사는 영토가 굉장히 넓고 인구도 아마 그 뺏긴 곳에 있는 사람을 합치면 1억이 넘을 겁니다. 그걸 빼고도 8천만이 넘으니까. 그런 독일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 히틀러처럼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옆에 주변 나라들 못 막습니다. 미국이 와야 막아요. 지금 미국이 그런 독일을 꽉 눌러놓고 동맹으로 묶어놓은 게 나토거든.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면 영국, 프랑스가 기함을 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폴란드 다 겁먹습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기반 시설을 다 떼이는 작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란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미국을 우습게 한다고. 지금 미국은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그걸 못할 거란 전제로 슬슬 친중 행동을 보이고 친북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얻어 터지죠. 미국이 패권 국가란 걸, 소련을 무너뜨린 패권 국가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란을 반드시 잡아요. 이미 이렇게 많은 작전을 했는데 저걸 그대로 넘어간다고. 정 안 되면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쿠바를 잡고 북한은 잡을 겁니다. 근데 북한 축구단을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북한이 온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갖고 슬슬 띄우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수가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서해에서 이 고속보트를 잡는, 고속보트와 거의 비슷한 게 이제 공기부양제니까 작전을 준비한 우리의 전술을 미군과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독도함에다가 공격 헬기 한 1개 4대를 싣고 쫙 가고 서해안 끌고 가면서 미국과 같이 움직여야만 북한을 유사시에 붕괴시키고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재명은 반통일주의자예요.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세력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에 5.18과 부마를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만든 큰 정치인은 이승만, 박정희죠. 그중에 전두환인데 전두환은 이미 5.18을 민주화하면서 5.18로 잡았고 부마 항쟁으로 전두환을 잡는 겁니다. 이승만은 4.19 정신을 넣어서 잡은 거예요. 한국이 참 이 친민노소를 그리면서 급속도로 발전해 온 거를 다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는 게 지금 헌법 개정하는 헌법 전문에요. 4.19는 이미 들어가 있고 5.18과 부마 항쟁을 넣겠다는 겁니다. 참 친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민주당에 있죠.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은 더 많을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왔는지 미국과 같이 했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중엔 진짜 반미주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쩔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공격 헬기를 실어서 독도함을 파병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말 책임지시오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